김책동지, 장마당에는 왜 들려보자고 하십니까? 실태를 좀 알아보자고 그래. 실태요? 해방은 됐지만 모든 게 혼란에 빠졌거든. 공장은 멎었지, 철도 운행도 제대로 안 되지, 식량값은 매일 오르지. 장군님께서는 이 난국을 타개하시기 위해 벌써 국산 공장이나 주병 농장들을 몸소 들어보시며 심심하져 있거든요. 지금 곡식은 값을 묻지 말고 사드시라요. 손해 없어요. 이제 핵곡식이 밀려들 게 아닙니까? 밀려들라면 벌써 밀려들었지요. 그렇게도 살기 좋아 병아리도 삐양삐양하고 운다고 했지만 이제 평양에서 큰일 나요. 이 꼴로 있다가 굶어 죽지 않나 두고 보라요. 근데 이 쌀은 어디서 가져오시오? 증산소 달구지로 실어오지요. 재령이나 봉산 같은 데는 못 갑니까? 기차가 제대로 다니나요? 네. 안주나 양덕 쪽에서 오는 쌀은 없습니까? 아이고 말도 마시라요. 형님 그 지진 2장만 갖다 줘 그래. 바빠서 못 가서 그래. 예, 알겠습니다. 양덕 쪽에선 한동안 기차가 올 가망이 없대요. 사겠으면 빨리 사고 안 사겠으면 물러갈 게지 왜 야단이요? 참. 글쎄 이런 걸 파지로 팔면 됩니까? 예? 책을 모독하는 건 아주머니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어? 아니, 내가 뭐 촌안행는 가고 숲 보고 그러? 네? 나도 하나 주시오. 네. 자, 내겐 이것밖에 없어. 제발 이 책을 도로 가져다 보관해 두십시오. 이건 금떼보다 귀한 거란 말입니다. 어서 돈 낸 것만큼 골라가긴 하라고요. 자, 바지를 사라고요. 바지요, 한 콘에 막미로 10점이요. 아니, 아이고, 여보시오. 아주머니 횡재래시다. 무슨 형제요? 아, 글쎄 안경적인 젊은이가 5전 10전이면 되는 책을 10원이나 두고 대권 골라가수다. 사람이 좀 울뚱한 것 같아요. 웬걸 전부 꼬부랑 글자만 골라가는 걸 뭐 학식이 대단합니다. 빨리 찾아봐. 예. 전차정류소에 가서 물어보니 안경을 낀 젊은 사람이 책을 안고 방금 전에 전차에 오르더랍니다. 마대와 니아칼 세네오시. 알았습니다. 아주머니, 이 책들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이 책을 다 사겠습니다. 책 주인이 누굽니까? 글쎄요. 강선에 가니 거기도 장마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다가 대넘기지요. 이런 걸 팔면 안 되나요? 원식동은 장마당을 돌아보면서 뭘 느꼈나? 쌀장사 여인의 말을 절반만 믿는다 쳐도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철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이 얼마나 옳은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야. 게다가 공장은 먹고 기술자는 자취를 감추고 귀중한 서적들이 파지로 팔리고 있는 형편이요. 그 안경을 낀 젊은이를 꼭 찾아야겠는데. 무식한 것들을 치료하는 약은 왜 없는지. 우린 요관 주인을 입양해 두려고 해서. 가만저 이걸 피워보십시오. 만화적인에도 소문난 양독초입니다. 고맙소. 저희들은 신창탐광 탐꾼들입니다. 제 이름은 박창술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밀양막시라고 하는데 전 그 밀양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 나도 담배 고질이라는 말을 듣는 축인데 이거 보통 독한 게 아니로군 그래. 어? 죽으라고 했는지 살라고 했는지 모를 꼬부랑거리군요. 강철도 만들고 금도 녹여내는 기술이 적혀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은 강철을 만드는 기술자군요. 그쯤 돼요. 그러나 그 기술을 써먹을 공장이 없고 기술자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니 한심하지 않소. 이제 다 잘 되겠지요. 김일성 장군님께서 정살 펴시면 의뢰에 다 헤아려 하시지 않라고요. 가마, 그걸 어떻게 하? 고야 뻔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정치를 하겠습니까?
선생님, 숨가쁘게 물어서 안 됐습니다만 언제쯤 서울로 떠날 작정이신지. 내 오늘 그러한 질문을 3번이나 연거퍼받게 되니 너무 공교로우그로. 아침나들에는 공산당 본부에서 온 김책이라는 점잖은 사람이 나더러 자기네와 손잡고 일해볼 의향이 없는가고 하더군. 좀 전에는 민씨라는 신사가 서울에서 왔노라고 하면서 같은 질문을 하더란 말이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는 주의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사물 현상과 또 주의와 관계를 안 하고 사는 인간도 부지기수라는 걸 알 필요가 있지. 선생님,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반도 호텔에 모인 수십 명의 지성인들은 경성제국대학 물리학 교수인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난 그것도 마음에 내키지 않소. 예? 물론 난 명색이 교수로서 단 한 개의 대학도 없는 북에 있을 수는 없는 만큼 어차피 대학 교단이 있는 서울로 가기는 가겠소만. 그래, 흥남지구의 공장들은 어떤지 이 부근에 있는 강선제강소나 송림제철소 형편은 대강 들었소만. 완전히 폐허입니다. 외놈들이 다 파괴했습니다. 그것도 여진통을 골라가며 무자비하게. 그럴 거요. 잔인성에서는 누구보다 못지않은 야만들이니까.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오만 강군은 이제 어떻게 할 작정이오? 경산골에 와 있는 친구를 만나 별일이 없으면 인차 떠날까 합니다. 떠난단 말이지. 이러나 저러나 강철 공업하면 여기 북이 기본인데 난 강군이 야금기사로서 내 나라 강철을 한 차지만 녹여봐도 원이 없겠다고 말했을 때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댔어. 양이야, 그저 내 혼자 해보는 소리요. 내가 북조선의 강철공업 형편을 알아보자고 했던 것이 부질없는 한갓 개인의 취미였던가. 선생님은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도 사귄 게 아닙니까? 어? 아무래도 눈치가 다른데요. 난 대구에 아내와 어린 딸애를 두고 온 사람이란 말이오. 그런데 동무들은 푸른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못 만났어? 글쎄 말입니다. 소문엔 평양성 안에 혁명군이 쫙 갈랐다고 했는데 우린 그분들을 만나야 김일성 장군님이 계신 것으로 알겠는데요. 아니, 여보 신창 친구, 그게 뭐요? 예? 아, 이거 말입니까? 우리 당관 궁고할 때입니다. 그래? 그런 걸 난 또 무슨 호신형 피스톨이라도 찾는가 했댔어. 저 선생님은 특수강도 뽑을 수 있겠군요. 특수강은 성진고조파에서 만들었댔어. 그러나 기술과 설비만 있으면은 아무 제강소나 재련소에서도 바쁜 구멍이야 메워낼 수 있지. 선생님, 우리 특수강이 이시야 탈옥할 수 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글쎄,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모를 일이건. 연미영 씨의 부모를 만나기만 하면 즉석에서 아키를 짓게 되리라던 혼사 문제가 아직도 미자이라니. 한래 중학교 훈장으로 늙은 영감은 내가 화학기술 잘하는 데는 호감이 가는데 자기처럼 조용히 살아갈 기질이 아니라고 해서 불안을 느낀 모양일세. 그래, 미영 씨의 입장은? 아버지가 정반대하시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세. 아니,
강 선생 함흥으로 가신다더니 벌써. 벌써라니요. 20여일이 지났는데도요. 이 친구는 원래 별명이 말뚝이었어. 생활이나 학문, 행동이나 견해 같은 데서도 외통백이었고 일변도 했단 말이오. 그런데 해방이 되자 그 말뚝이 홀연 배가 되어 도출 달고 38선을 넘어왔거든. 그런데 그 배가 항로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요. 왜요? 이미 출범을 하셨고 각자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는데요. 성공회로에 가는 길은 결코 하나뿐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바로 그 자유가 오히려 고민거리로 된단 말이오. 바람 따라 돛을 달자는 자네의 그 생각이 인생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네. 병철이, 북에 있든 남에 있든 우리는 어차피 정치권밖에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 나더러 그 어떤 권력을 위해서 복무하라는 거지. 여보게, 이에서 신물이 나네. 야하다 제철에서 8년 동안 일제의 국권을 위해서 복무한 것이면 한정량을 넘겼다고 봐야지.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강체를 만들 걸 바라나? 내 나라를 위해서지. 우리가 행해진 모든 것의 맨 웃자리에 조선이라는 걸 놓아야 한다고 보네. 참 단순해서 좋겠네. 말씀은 그만하고 좀 드세요. 예. 실은 갈 길을 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선 나도 자네와 다를 바가 없네. 들리는 소문에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이제 정사를 펴시면은 조선이 나갈 길이 환히 열릴 거라고 하대. 그때에는 내 운명의 배가 나아갈 항로도 정해지리라고 보네. 힘들을 냅시다. 어머, 무슨 일이요? 기관차 한 대를 여행 수리했는데 여기 철길이 막혀서 굴러내올 수가 있어야죠. 자, 힘들을 냅시다. 영차! 자, 대구령을 들으시오. 하나, 둘, 셋! 한테 수고를 끼쳐서 안 됐습니다. 그 수고할 게 있어 우리가 할 일인데요. 예. 내다세 기다리다가도 우리 기차가 가니 좋기만 하에다. 얼쑤다. 차표를 사기 위해 한국 신민의 선서를 외우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소. 김철동우, 기분이 어떻습니까? 막혔던 가슴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를 도와준 기차 손님들이 주고받는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힘이 생깁니다. 네. 전기기관차 일반 구조는 이상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녕하십니까? 김용환입니다. 철도국장 넘어 정치원 농지십니다. 예, 수고로 오셨습니다. 한명무라고 합니다. 기능 전습을 하던 것 같은데 좋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옆에 조용한 방이 동무의 방에 갑시다. 철도국장 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관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평양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뿐이란 말입니까? 예, 해방 전 기관사 자격을 받은 조선 사람은 북조선 지역에 4명이 있었습니다. 한명구 동무. 예. 국장 자리를 내놓겠다고 제기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동무는 뭐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문전을 찾아다니며 신문을 팔아 공부를 했습니까? 그래, 우리의 이 곤란이 외놈들에게 억압당하고 민족적 멸시를 받은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이 곤란을 도피해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동문 지식이 있는 것만큼 책임적인 답변을 해야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걱정 마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고 적당히 대답한다면 그건 제 자신을 속이는 죄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성의와 책임감의 표시로서 저 박원식 동무를 국장 동무한테 맡기겠습니다. 10년 가까이 우리와 싸운 좋은 동무입니다. 이거 안 된다는데 왜 자꾸 들어갑시다. 웬 청년들이 와서 무작정? 동무들은 누구요? 신창탄광 노동자 대표입니다. 신창탄광에서 왔단 말이오? 예,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 뵙자면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동무 걸작이구만. 예. 자, 앉소. 예. 전 재탄광 박창수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장군님을 만나서 한 가지 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뭔지 말해보. 장군님께 꼭 전해주겠습니까? 전해주지. 예. 자, 이게 우리 탄광 군고열대입니다. 외놈들한테서 뺏어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 쇠퇴를 맡을 우리 탄광의 주인을 보내주십시오. 그렇다면 이건 동무가 가져야 하겠소. 탄광의 주인은 바로 동무요. 예? 전 주인이 아니라 노동자입니다. 박창슬 동무, 일제에게 빼앗은 이 열쇠를 누구에게도 넘겨줘서는 안 돼요. 탄과의 주인인 노동계급이 틀어주시오. 금고는 텅 비었을 거요. 이제 벌어서 그걸 채우자면 노동계급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해야지. 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걸리는 건 차감기술 정머리가 없는 겁니다. 그 해결 방도에 대해서는 뭐 생각한 게 없어? 예. 요관에서 기술자를 한 사람 만났는데 아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제강소나 재련소 같은 데서도 종대를 만들 특수광을 뽑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술자가 어디 있어? 대동강 요관 2층에 들었습니다. 저 집이 경상도 대구라는데 보리에서 왔다가 이젠 돌아가 소리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제기되면 아무 때고 찾아오시오. 전화를 해도 좋고 편지를 써도 좋소. 동무는 건국 사업을 떠매고 나가는 역군이 돼야 하오. 전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 건국 사업만은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건 어째서? 그걸 하자면 연설을 잘해야 한다는데 동무가 석탄을 꽝꽝 캐내는 것이 바로 건국 사업이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런 문제 없습니다. 이 동무 정말 걸작이야. 예. 열쇠가 있는가 잘 보. 예, 여기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셔야 되겠습니까? 김책동무, 지방에 나간 파견원들한테서 무슨 새 소식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예, 안길, 최현, 김일 동무들한 데서 어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파괴된 공장들을 복구하자니까 자재도 걸리고 기술자들도 없다는 의견들입니다. 우리가 부닥친 난관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미국 군대가 점령군의 행세를 하면서 인민의 의사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남북에 조성된 반이한 정세는 세조국 건설에 나선 우리 인민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미 토의된 대로 지체 없이 당을 창건하고 사람들을 노력투쟁으로 불러일으켜 한다고 봅니다. 난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첨부해서 인재에 대한 전략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인재 말입니까? 천 가지, 만 가지로 얽히고 겹사인 모든 난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인재 부족입니다. 당을 창건하고 인민정권을 세우자고 해도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한 일꾼들이 있어야 합니다. 파괴된 경제를 복구 운영하자고 해도 과학자, 기술자, 경영자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이나 문화보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인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좌연이 먼저 가게. 내 들려볼 때 있어 그래. 어디? 스파나, 넌 무슨 벙어리 신육을 하고 있니? 네? 아니에요. 아버지도. 혁명군
손님이군 그래. 네. 그 일전에 맡긴 옷 때문에 또 오셨나 봐요. 그럼 어서 들으라고 할 게지. 예. 왜 제각 나오지 않고? 몰라요. 어서 오게. 수고하십니다. 옷이 다 됐으면 찾아가려고. 아유 미안하이. 일이 안 되려니까 이놈의 재봉기가 어디가 고장인지 말썽을 부리누만. 그래요? 기름 묻히겠네. 일 없습니다. 아니, 자네가 재봉기 속으로 어떻게? 우린 산에서 싸울 때 재봉소를 차려놓고 수백 수천 벌의 군복을 지어내곤 했습니다. 산에서 군복을? 군복뿐 아니라 폭탄까지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싸우는 거요. 오르이, 과시 장군의 부하가 다르구만. 자네 손은 총만 쏘는 게 아니라 별걸 다 만들어내는 법의 손일세 그려. 예. 강병철 선생입니까? 그렇소. 우리 정치원 동지께서 선생을 모셔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예? 도대체 어디로?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철 문제를 좀 의논하자고 선생을 찾았습니다. 예. 전 강철을 위해서 여직 살아온 야금 기술자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강철을 논하는 것은 환사입니다. 공업 실태가 참혹하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우린 선생과 같은 기술자들의 마음속에 끓어있는 애국 열의를 믿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체처럼 식어버린 공장을 소생시킬 힘이 저한테는 없으며 그럴 용기도 없습니다. 강 선생, 가령 선생이 이런 것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김책동무, 장마당에서 본 얘기를 좀 하시오. 예. 한 여인이 기술 서적들을 파지로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경 낀 젊은이가 나타나 자기의 주머니 돈을 털어주면서 이제 내 나라가 서면 이 책들이 금덩이보다 더 귀중한 것이 될 테니 잘 간수해두기 바란다고 애원하더랍니다. 우린 그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보시오, 이건 암흑의 대지에 떨어진 하나의 불꽃입니다. 그런 애국자가 한둘이 아니겠는데 왜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겠습니까? 그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자본가의 자식입니다. 이를테면은 공산주의자들이 꺼려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대사입니다. 그럼 그게 강 선생이었단 말이오?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만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고마운 지성인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선생은 그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공산주의자들이 독재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은 어디서 들은 겁니까? 그럼 사실이 아닙니까? 강 선생, 우리는 자본가의 자식뿐 아니라 양심적인 자본가 자체도 건국사업에 나서라고 호소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서 말씀하시오. 듣자니 공산주의자들은 인테리어를 일정한 기간 써먹다가 난관이 해소되면 청산해버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청산한다. 그것은 반동분자들의 악선전입니다. 우린 조선의 공산주의자로서 인간의 지성을 존중히 하며 그들과 더불어 부강한 자주독립 국가를 일떠 세우자고 합니다. 강 선생, 여기에 무슨 의혹이 생깁니까? 무엇이 요구되는지 말씀해 보시오. 알겠습니다. 지성을 존중하는 제도라면 무작정 따르겠습니다. 무엇이 더 요구되는가 고 물으셨는데 부유하고 향락할 수 있는 생활을 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구에 있는 우리 집에는 큰 철공소를 차려놓았고 토지도 적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민족 앞에 무엇인가 공헌하고 싶다는 그것입니다. 그러자면 그 마음을 알아주고 지켜주는 정신적 지탱점이 있어야만 할 게 아닙니까? 이해됩니다.
강 선생은 나라는 인간이 어디에 의탁에 살 것인가 하는 그것이죠. 예, 옳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깃들일 데가 없었던 저의 넋은 국경도 양심의 개선도 함부로 넘나들며 헤맸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신적 방황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없지요. 그 진심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강 선생, 우리나라에 강철 전문가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 강선제강소에 양춘만이라는 기술자가 있었는데 그에 의해서 전기로 2기가 돌아갔지요. 그런데 해방이 되자 행처를 감춰버렸다고 합니다. 어디로 간 것 같습니까? 설사 그를 만난다고 해도 이쪽으로 끌지는 못합니다. 양춘만은 특출한 두뇌를 가졌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면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 강선에 와서 전기로를 세우고 일본 천황의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식민지 인테리어로서의 고통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우린 그런 사람에게도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자는 겁니다. 해방은 다 같이 맞았지만 양춘만은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의 인간 해방입니다. 일제에게 얽매였던 그의 정신과 자기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낡은 사상으로부터 양춘만이라는 인간을 해방시켜주자는 겁니다. 인간 해방, 정말 뜻깊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맙게 들었습니다. 강 선생, 우리 다 같이 자주족이고 번영하는 새조선 건설의 동행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어느 기회에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 뵙도록 힘써 주십시오. 무슨 용건인지 말할 수 없겠습니까? 오늘 논의한 것 같은 그런 걸 두고 장군님께 직접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때건 찾아오시오. 최중걸 동무, 우리가 평양철도국에 떨거든 원식이 여기 강선에 와 있을 줄이야. 기관차 부속을 깎을 수 있는 소재를 한 자동차분 주워 모았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장 안에 당세포를 내올 수 있게 한 거요. 불과 4명뿐입니다. 무슨 일이나 그렇게 시작되는 거지. 이건 노동자들은 전기로 안에 굳어버린 샘물을 까내는 것으로부터 복구사업에 달라붙질 않았어. 예. 당 조직도 잘하고 샘물도 쏟아지게 될 거요. 장군님, 여기가 양춘만 기사의 집입니다. 이릉이 어머니 있어? 아주머니! 아무도 없습니다. 만석동무, 왜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소? 아마 아이의 병이 위급해지니 또 의사를 찾아다니는 모양입니다. 아이가 알소? 저 용강이나 강서도에 갔을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장 동무가 그 아주머니를 빨리 찾으시오. 그리고 아이 치료 대책을 세우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앓는 자식과 아내를 버리고 달아나다니.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면서. 제가 그 사람을 찾아오겠습니다. 필경 서울로 갔을 텐데 요즘 서울 장안이 복잡하오. 혹시 부산이나 다른 데가 있을 수도 있어. 밀림성에서 부대도 찾곤 했는데 팔도강산을 뒤져선들 그 사람을 못 찾겠습니까? 차를 세우시오. 이중아, 웬 아주머니인지 가서 알아보. 심상치 않은 슬픔이 있는 것 같소. 이중아. 아주머니, 어린애가 앓는 게 아닙니까? 우릴 잡아가지 마세요.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세요. 아들애도 나도.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린 죄가 없어요. 아들애가 죽어가요. 장군님 오셨어? 예, 좀 전에. 예. 자, 이릉이 없구나. 김책동, 좀 이따 만납시다. 네. 어서 아이한테 가보십시오. 누구요? 양춘만의 아내와 아들입니다. 양춘만? 예. 돌아오는 길에 발동여 군방에서 웬 여인이 숨져가는 아이를 아는 채 실성한 것처럼 울고 있지 않겠습니까? 장군님께서 몸소 내리셔 그들을 차에 태우셨는데 그게 바로 양춘만의 아내더란 말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우리한텐 그 기술자가 귀중하고 그 처자들도 귀중하다고 하시면서 글쎄, 건강관계라면 건강이 좋을 때는 나오고 몸이 불편할 때는 쉬시고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가 내오는 공업전문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학생들은 이전에 헐벗고 못 배운 무산자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부모처럼 대해줄 인정이 있고 너그러운 그런 교훈이 필요합니다. 김 선생, 난 하나의 몸으로 서울에 하나, 또 평양에 하나, 동시에 두 직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미국 놈들이 점점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는 서울에 가서 그들에게 복무하시겠다는 겁니까? 난 성대 3호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배달 민족의 얼을 잊지 말라고 한마디 한 그날 밤 경찰서에 끌려가서 목덜미를 인두로 지지우고 유치장에 갇혔던 사람이요. 이 안동권이가 함부로 양심을 팔아먹을 인간으로 보인다면 애당초 말을 걸어올 필요도 없을 줄 아오. 자, 제 말이 지나쳤다면 양해하십시오. 전 다만 선생님이 본의 아니게 일제시민지 통치에서 맛본 그 쓰라린 전철을 다시 밟게 될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명실공히 물리학은 자연의 법칙을 다루는 것이고 그 어떤 정치지름에 좌우되는 학문이 아니오. 이렇게 하면 내가 야박한 인간이 될지 모르겠소만 우리의 얘기는 이것으로 일단 끝나는 것으로 칩시다. 정도 이상 시간을 끌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전 얘기가 끝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공업전문학교 개축공사장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결론부터 받을 게 있어. 차라리 물리 과목을 당분간 못 배워주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난 그 정치위원이라는 분을 만나보고 김일성 장군님은 틀림없이 순결하고 뜨거운 심장을 지닌 위대한 인간일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네. 어? 어떤 근거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거든 그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보면 된다는 말이 있지 않나? 알만하이. 자네의 쪽배는 이미 어느 항로인가 들었었구만. 그래, 결론은 서울인가 평양인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알겠어. 인간에게는 항용 두 길뿐이 아닌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그러니 심중해야지. 문제를 늘 각박하게 세우지 않는 게 좋아. 성공의 봉우리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 실패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고. 제3의 길도 있단 말일세. 아이, 이번에는 두 분이 각기 제 나름의 정당을 하나씩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삐라라, 삐라? 그렇군요. 아니, 이거... 김일성 장군. 성장군 평양개선. 김일성 장군 평양개선!
정치원이 바로 장군님이시니.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이게 장군님의 뜻이었구만. 저 여보시오, 김책이라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왜 찾소? 누가 여기에 가서 김책이라는 분을 만나라고 해서. 아니, 이게 누구요? 강 선생. 아니, 야, 이거 정말. 그런 차림을 하고 일을 하실 줄은. 저 이 사람은 내 친구인데. 화학을 전문한 원시범이라고 합니다. 어?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군 그래. 에? 자. 복이 저절로 굴러들다니. 여기가 뭘 하는 데인지 아오? 우리가 처음으로 가지게 되는 공업전문학교요. 공업전문학교요? 장모님께서는 우리 앞에 1000만 가지의 과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재를 키우는 사업이 첫째라고 하셨어. 그래서 이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예. 어제 장모님께서는 강 선생을 만나던 일을 해고하시면서 흥남지구에 그런 기술자가 몇 명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셨어. 그렇습니까? 우리의 희망도 흥남으로 가는 겁니다. 비료공장, 재련소, 화학공장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뭡니까? 장군님을 꼭 뵙고 떠나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최중걸이란 동물 만나시오. 우리는 앞으로 우리 인테리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데 대한. 알만합니다. 일제계 복만 인테리를 용납하겠는가? 그것도 언제까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담보를 장군님한테서 직접 받았으면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지금 공청 일꾼들과 담화를 하고 계십니다. 오후엔 대동군 농촌에 나가실 계획이고, 그럴 것 없이 내가 체험한 데 기초해서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나나 당신들의 약점은 이전의 습관 그대로 회의, 의심, 이것으로 해방된 오늘의 새 현실을 보는 거요. 나도 백년광산에서 성광기사로 일하던 인테리어로서 장군님을 가까이 모신 지 한 달이 채 못 됩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에게 확답을 줄 만큼 심각한 체험을 했습니다. 나는 오직 믿으라. 이외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아저씨 이거 어서 오너라. 어서. 이름이 뭐지? 일용이 몇 살이지? 3살. 자, 일용아, 됐다. 어서 가서 놀아라. 어서. 어느 큰 혁명가의 자제분이겠죠? 그렇게 보입니까? 일용아, 일어나라. 일용아, 아버지 이름이 뭐지? 양춘만. 예? 양춘만? 그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그럴 만한 사연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지성을 귀중히 여기시는 장군님의 급품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 길로 흥남으로 가겠습니다. 시범이, 가자고. 자, 좀 나갑시다. 잠깐만, 내 저기에 가서 자리를 잡을 테니까 이걸 좀. 자, 좀 나갑시다. 아이고, 내 모가지 부러졌어. 아이고, 모가지야. 아이고, 나 아이가? 아이고, 나 죽어. 고함 소리를 들으니까 아직 숨 넘어가려면 멀고 멀었어, 다래. 그만하고 이제 참으라고요. 이러다 죽지. 죽는 게 별건 줄 아? 아유, 저것 보지? 죽었다는 게 어떻게 말을 하나? 곰씨 죽었는데 몇 마디 말을 못할 새 없지 않소? 아니 이거 화지장사 아주머니구려. 이게 누구요? 아이고 선생 때문에 내 목이 부러져 나갈 뻔했으다원. 아주머니, 난 그 통에 구두만 한 짝 손을 봐시다. 이게
정말? 멀리 밤안개 사라지고 불타는 노을이 비춰내 나를처럼 불타는 꿈아 푸른 하늘 끝까지 이 심장 거칠이 사랑하는 나의 조국에 따뜻한 봄빛은 나를 찾아 희망의 거성이 피워주네 붉게 타라 내 심장아 아름다운 미래로 내 한생 거칠이 사랑하는 나의 박원식 동지는 왜 만나자고 합니까? 우리 양복점에 옷을 맡긴 걸 해왔다지 않아요. 그런데 왜 못 만난다는 겁니까? 지금 없습니다. 옷을 해왔으면 두고 가십시오. 본인을 만나야 옷이 몸에 맞는지 어쩐지 알 게 아니에요. 어디 계시는지 좀 대주세요. 안 됩니다. 이야, 꽤나 딱딱하군요. 무슨 일이요? 글쎄 이 동무가 자꾸만 박원식 동지가 어딨는지 대달라는 겁니다. 어찌 걸 두고 가란데도? 가만, 정량양복점에서 온 한필남 동무가 옳지요? 어머나, 저를 어떻게... 제가 김자연입니다. 그 친구 내 얘기를 많이 했죠? 미쳐, 알아뵙지 못해서. 자, 들어갑시다. 원식 동무가 좀 있으면 들릴 겁니다. 자, 어서요. 네. 안동무, 한필남 동무요. 박원식 동무가 말하던 그렇게 굶뜨니까 아직 장가도 못 가죠? 우린 벌써 구면이에요. 그렇겠구만. 그러면서도 딱 친구라고? 어디 두고 보자. 장군님께서는 평양학원에 나가셨습니다. 행정식국 조안을 김책 동지한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철도에 나가 있는 방건식 동무 말입니다. 말하오. 그 동무 장가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장가? 처녀를 하나 사귀었는데 이젠 종이 푹 들었습니다. 동무들은 산에서 총을 맬 때 뭘 맹세했나? 혁명이 승리하기 전엔 총을 놓을 수 없고 행군을 멈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잊어먹지는 않았군. 지금 이 땅에서 외놈들을 몰아냈을 뿐이지 우리가 할 일이 오죽 많은가. 역경과 기아, 혼란을 이겨내고 새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그나마 삼천리 강토가 두 동강이 나지 않았나 말이오. 장군님께서는 하루에 2시간도 유하시나만 하면서 일을 하시는데 경이대원이라는 게 뭐 어째서? 사랑? 가정? 김책 동지는 이미 그런 걸 지내보냈으니까 무관심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겐 그 말은 옳아. 가마, 원식이 지금 몇 살이더라? 30입니다. 30? 벌써? 조연이 넌? 나도 그쯤 됐습니다. 아이쿠, 모두 늦었구나. 세월이 그렇게 갔나? 그래, 처녀가 정말 괜찮습대? 괜찮은 정도겠습니까? 평양미인인데요. 에이, 얼굴보다 마음을 봐야지. 마음씨 또한 아름답다는 건 박원식이 싫다는 겁니다. 가마,
그런데 평양에 온 지 한 달 새 어느새 제껏 눈이 맞았나? 옷을 맡기게 다니는 사이 사귀었다고 합니다. 어? 원래 그 친구 재봉대 나던 경험이 있어서 그 재봉기 수리를 솜씨있게 해준 덕에 천희 아버지의 환심을 사놔서 모든 게 순풍의 돛단격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대단한 속도다. 그 친구 짬수꾼인데. 저 이보세요. 필라민 정말 남들 보는 데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누가 따라왔나요? 그쪽에서 막 내빼고서. 야, 난 바쁜 사람이요. 지금 철도가 잘 운영되지 않아 온 나라가 큰 난관에 처해 있어. 물자를 나르지 못해 공자에 못 돌아가고 식량이 떨어져 아우성치고. 어머나, 아이 그게 누구 탓이게? 자기가 그렇게까지. 어서 이걸 입어보세요. 가져다 둬도. 네, 더두라고요. 철도가 어떻고 공장이 어떻고 그런 건 구실이에요. 내가 싫어졌으니까. 어? 필라미. 난 부모 형제를 다 잃고 혈혈단신으로 이국당을 헤매다가 장군님 쓰라해서 총을 잡아댔어.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뼈에 사무치게 새긴 내가 필라미를 저버릴 수 있겠소? 응? 필라미. 그럼 옷을 입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물러가지 않겠어요. 어서요. 아, 이거 참. 이제 석탄 투성이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좋아요. 불에 타도 좋고. 지네번의 필라민 날 완전히 제 것으로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이 원식인 필라미보다 먼저 혁명이 차지해야. 알겠소? 우린 여태 그렇게 살아왔어. 혁명이 나한테 그걸 요구하기 때문이요. 필라미, 내 마음을 모르겠소? 응? 알겠어요. 후회하지 않겠지? 사람이 슴슴하고 뚝바우라고. 아이 참. 그렇지만 한 가지만은 좋은 점이 있을 거요. 그건 뭔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요. 우린 사람에게 있어서 변절이 가장 수치스러운 짓이라는 걸 목숨 건 투쟁 속에서 배웠어. 혁명 앞에서도, 동지들 앞에서도, 또 필라미 앞에서도 난 그걸 담보한단 말이오. 당신은 빨리 흥남에 내려가. 예. 그런데 철도공장 쌀 소동은 그건 내가 직접 지휘할 테요. 한명구 국장놈한테 빨치산 스키가 붙어 있다는데 그게 골칫거리야. 원식 동무가 이제 서울에 다녀오자면 한동안 만나지 못하겠길래 오늘 저녁은 모여 앉아 국수라도 같이 들자고 불렀어. 어서. 저 그것도 내놓으랍니까? 자, 거기도 받으십시오. 김책동무, 한마디 하시지요. 예, 별것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전우인 박원식 동무와 한필남 동무가 결혼을 한다는 것을 동무들 앞에 선포합니다. 때가 때니만큼 차린 게 없습니다. 한필남 동무의 부모님에게도 섭섭지 않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유격대 풍습대로 국수나 한 그릇씩 나누자고 합니다. 자연히. 이건 만경대 할머님께서 보내오신 겁니다. 할머님의 손끝에서 생겨난 옷감인데 장군님의 어머님이 오시면 주려고 간수했던 겁니다. 원식도모, 할머님께서는 부모도 없이 이국 땅에서 자란 혁명문 청각이
장가를 간다는데 이걸 주라면서 보내오신 거예요. 자, 어서 봤어. 제게 왜 부모가 없단 말입니까? 장군님이 계시고 이렇게 할머님까지 계시는데. 신랑 신부는 정말 행복하오. 머리 들고 누구들이 모였는가 둘러봐. 백두산에서 사선을 같이 넘던 전우들이 와 있어. 장군님을 한 자리에 모시었어. 이 이상 무엇이 더 용되겠어. 이 자리에는 우리들만 모인 게 아니야. 해방된 조국을 못 보고 먼저 간 전우들도 와 있어. 그들 가운데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미처 알지 못한 채 꽃다운 청춘을 바친 처녀대원들도 많았어. 우리는 장님을 따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혁명의 먼 길을 가야 하오. 원식도 뭐 알겠지? 자, 그럼 둘이 굳게 손을 잡으라. 100년 가야 하는 날 혁명절기에 변함이 없으는 것이다. 행복하라고, 박원식이. 자, 다 같이 우리 두 동무의 행복을 위해서 축배를 둡시다. 피는 산골 복숭 없고 살구꽃 아리 진달래. 김책동무, 이제 날씨도 추워오는데 사람들을 띄워서 희생된 동지들의 자네들을 다 찾읍시다. 예. 그래서 혁명가 유자녀 학원을 세우고 그 애들을 공부도 시키고 우리가 잘 키워줍시다. 예, 그게 좋겠습니다. 저 강명철 선생이 아닙니까? 아니, 이게 누구요? 신창당광 박창순입니다. 야, 이거 정말 오래간만이구만. 예. 그래, 잘들 있어? 예, 다 잘했습니다. 동무, 규격이 작은 벽돌을 날라오. 알았습니다. 기자 선생은 지시만 하시오다. 아바이, 곡선이 심한 이 대만 부분은 아무래도 내 손으로 해야겠습니다. 하긴 히로의 귀신 저하가 거기서 생기는 법이죠. 외놈들은 일만은 저런 사람들에게 시키지 않았으다. 제발 수고라우다. 예. 난 여기 공장장이요. 이현수라고 하오. 내 평양에 회의 갔다 왔어. 그렇습니까? 강병철입니다. 강 선생 얘기를 들었어. 우리 공장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다는데 감사하오. 나 좀 만날 겸 쉬지. 우리 함께 일해야겠는데 서로 가슴부터 더 넣읍시다. 평양에서는 누굴 만나고 왔는가요? 최중걸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기섭 동지를 만난 적은 없어? 오기섭? 모르겠는데요. 알겠어. 이달 안으로 시험해 볼 수 있겠어? 그렇게 다그쳐볼 생각입니다. 꼭 성공하길 바라오. 너와 함께 기사 강병철을 시험하겠어. 서울에서는 지금 선생님을 몹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 선생, 이건 뭡니까? 속을 보시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것은 선생님에 대한 최대의 신임의 표시입니다. 여보, 민군. 이 신임이라는 게 내게 관함할 뿐더러 거창스럽소.
서울대 학장으로 초대합니다. 미 군정 정검은 송정수. 똑똑히 듣소. 이 안동건이는 송정수 따위 주파에 매혹을 느끼는 인간이 아니오. 선생님, 고정하십시오. 송정수 씨도 미 군정청의 동리 밑에서 난 조선 사람이요. 서울대 학장으로 초대한다는 글을 꼭 영어로 표기해야만 하겠소. 미국. 난 지난해 12월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데려온 걸 물리친 사람이요. 그들은 나의 개인 영소를 꾸려준다고까지 했어. 저는 선생님께서 서울로 오시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성취되도록 노력했는데 어째서 오늘은 이렇게 태도를 달리하시는지 정말 섭섭합니다. 당신하고는 논리가 통하지 않아 말을 해낼 수가 없어. 서울에 가겠다는 내 생각엔 변함이 없단 말이오. 그런데 전애들이 군정청이여 학장이여 하면서 잔꾀를 부르니 역겹지 않소. 선생님, 서울로 가실 뜻이 변함이 없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에 주의하십시오. 이건 큰 고역이군. 아마 10번도 찾아왔을 텐데 또 온단 말입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데 그 영감은 도대체?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100번을 찍어야지. 더구나 장군님께서 친히 노인을 찾아오시겠다고 해서 그래. 그렇습니까? 안 선생 계십니까? 안 선생. 선생님, 이걸 우리 큰아버님이 안 선생은 어디 가셨나? 서울로. 뭐라고? 김 선생의 청을 들어주지 못하고 가는 이 늙은이를 원망해 주시오. 내가 평생 모았던 책들을 공업전문학교에 기증하니 저의 성의로 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교사에 야만들 같은. 누굴 찾으시오? 이 집에 양한규 댁이 맞는지요? 없수다. 그 집은 작년에 부산으로 갔수다. 이건 밀림에서 헤매는 것보다 더 한심하군. 이제 누굴 더 찾아갈 차례입니까? 평양에서요? 예. 우린 오 선생님이 양춘만의 중학시절 교사였다는 걸 알고 왔습니다. 글쎄, 며칠 전에 양춘만 군의 친구 하나를 만났대는데 춘만 군이 짬을 봐서 날 찾아오겠다고 하더라는 것밖에는 아는 게 없는데요. 저 행처를 알자면 혹시 경성제국대학에 가보면 어떻겠는지. 이젠 영등포나 인천으로 가봅시다. 거기에도 춘만이의 친구들이 있다고 했으니 혹시 추격전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니오. 매복이 우월한 데도 있어. 예? 만석동부터 찾아보. 난 내일부터 오 선생네 집에 배기겠어. 아저씨, 손님이 오셨어요. 양군 있나? 민군이 어떻게?
집주인은 어디 나갔네. 난 양군을 찾아왔네. 내 자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나. 강선에도 2번씩이나 사람을 띄웠고 서울장관 이슬만한 데는 샅샅이 뒤졌네. 나를. 역시 자네는 영리할 뿐더러 운수가 좋아. 하느님은 자네에게 각별한 은총을 베풀고 있거든. 어찌된 일인가? 어째서라는 게 있는가? 중학 동창으로서 자네를 축하해 주자는 거지. 축하? 자네가 서울에 왔다는 그 자체가 축하를 받을 만한 거사니. 자넨 독한 걸 좋아하지. 자. 야. 오 선생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누구요? 실례합니다. 양춘만 선생이 아닙니까? 난 모르. 반갑습니다. 양춘만 선생이 옳구만요. 왜 이러시오? 자, 방 안으로 들어갑시다. 서로 과격해지지는 말고요. 어서. 강선에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요? 너무 이러지 마시오. 거기에 저자가 있지 않소. 당신도 인간이겠는데. 인간? 내 인간성에 대해서는 함부로 건드리지 마. 양 선생의 부인과 아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보안이 믿을 것 같지 않아서 이제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아니, 신발들은 어째서? 거기 마루 밑에. 참, 생눈 버벅하겠군. 몽땅 들어갔네. 이러고야 어떻게 살아가겠나? 인간의 정신마저 뺏어가자는 판인데 그까지 구두가 됐습니까? 그 잘난 35도짜리 소주 한 병에 달라는 게 금세요. 가만. 저도 한 병 사왔는데요. 이 서울이란 데가 스산한 판인데 이렇게 해야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항일유역대원들은 간악한 외놈들과 장기간 싸우다 보니 별의별 경난을 다 겪었습니다. 한 대씩 피우십시오. 내가 별일이 없으면 함께 나눕시다. 그럼 김일성 장군님 부대에서 싸웠는가요? 예, 전 장군님께서 양춘만 선생을 데려오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장군님께서요? 분에 넘치는 일이요. 따라서 믿어지지도 않고. 장군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강철이 요구되기 때문에 강철을 만드는 양춘만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일제경험이었던 그의 지식과 그의 정신을 해방시켜 자기 조국, 자기 인민의 편에 세우자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사실입니다. 인테리를 해방하자는 의도라면 나한테 선택의 자유를 줄 수 있겠지요? 물론입니다. 자유라. 내가 이 자리에서 당신들을 따라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두겠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난 양춘만이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포로되었습니까? 양춘만 선생, 일본 제국주의에 복무한 당신이 이젠 미국을 위해 강철을 만들자는 거요? 나는 스승으로서 권고하고 싶네.
남북 삼천리에 장군님과 견줄 절세의 애국자가 어디에 있나? 나는 1937년 여름에 보천보로 친 신문 기사를 읽고 너무 감격해서 눈물 짓던 일이 어제만 같네. 지금 모두가 장군님께서 서울에 오시어 정사를 펴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데 하물며 장군님 품으로 가는 걸 주저할 게 뭐가 있나? 하지만 김일성 장군님께서 이 양춘만이를 부르신다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유인자란 언제나 마음이 동하게 하는 법인데. 성품이 악한 사람 같지는 않아. 독이 들어있을 수 있다면서 먼저 술을 마시는 것도 그렇고 저렇게 마음 놓고 자는 걸 보게나. 병에 걸린 아이를 두고 떠난 게 마음에 걸립니다. 차라리 이것저것 앞날을 타산하지 말고 그대로 눌러앉아 어린 놈 앞에 인간성을 저버리지 않은 아버지로나 남아있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불정 양춘만 선생이 옳지요? 나 좀 만납시다. 민기환 선생이 왜 자기와 은원도 없이 떠나는가고 나무랍시다. 그래, 용건은 뭐요? 공산주의자들은 당신을 붙잡아다 재판을 하고 목을 매달자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소리? 그건 거짓말이다. 강유선에서 온 저기 리만석이라는 자가 당신의 아들애를 공산당 인질로 데려갔단 말이야. 일본 제국에 복무한 인테리들의 견본품으로 바로 양 선생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야. 좀 가겠소. 양 선생은 자기 할 바를 자신이 판단하지. 어디까지 왔는가요? 평산역을 지났수다. 아니, 마도동, 빨리. 응? 양춘만이다. 소라! 양춘만이! 소라! 소라! 가지 말라! 양춘만 선생! 양춘만이! 가지 말라! 춘만이! 돌아서라! 우리와 같이 가자! 원시동지! 원시동지! 양춘만을 따라가. 어서! 그래, 원식동문 우리가 양춘만에게 전하라던 말을 정확하게 전했소? 예,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잘했어. 정말 수고했어. 김일성 동지, 김책동무가 설복하려 애써던 안동우는 서울로 갔고 양춘만이도 달아났습니다. 실태는 이렇습니다. 오기섭 동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대상과의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피차에 서로 심중해야 할 때가 아니요. 풍남에서 연락이 왔네. 강병철 기사가 그만 자로. 김책동무, 무슨 일입니까? 흥남에 내려간 강경철이 로 폭발 사고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무슨 로를 폭파시켰단 말입니까?
재론소의 로를 복구해서 정머리에 끼우는 특수 합금강을 만들자고 하다가 시험에서 폭발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놀랄 게 없지 않습니까? 재론소에서는 고의적인 작건으로 추측하는 모양입니다. 고의적인 작건이라니. 김일성 동지, 이 이상 그들에게 기대를 걸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다시 가서 양춘만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 원식동문 자기가 맡은 임무를 다 수행했어. 이젠 철도국에 나가 일을 보도록 하오. 거기도 뒤숭숭한 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명구국자의 해를 먹고 있어. 알았습니다. 가만. 아까도 그렇게 봤는데 왜 다리가 그렇게 뻣뻣하오? 발이 좀 붙었습니다. 그럴 리 있나? 산에서 단련된 발이. 신사고도를 신었더니 걷기 바쁩니다. 모를 소리군. 험한 사선의 고비를 수없이 넘어오면서도 혁명가들은 저렇게 순진한데 임티리들은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 참. 고질화된 그 습성을 달리할 수는 없을 거요. 인간이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오는데 그렇게 쉽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양춘만을 데려오라는 것은 그를 포로에 오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육신이 왔을 뿐이지 그의 넋은 저쪽 대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양춘만이 우리의 의사를 전해 듣고 본래의 위치에서 떠나 자리드틈을 했다는 그것입니다. 두고 봅시다. 그는 기필코 우리에게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아니, 그걸 믿는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심장은 차가워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항일무장투쟁 과정에 우리가 피로써 새긴 천리입니다. 제가 하마터면 원식도무한테 빨리 가서 양충만을 당장 데려오라고 할 뻔했습니다. 김책동무는 공업전문학교 개교 준비와 함께 종합대학 창설을 위한 기성의 조직을 다구치시오. 난 토성랑에 나가보겠습니다. 토성랑에 말입니까? 물난리에 집을 잃은 사람들이 아직도 한지에서 지내는데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오기섭 동무는 흥남지구에 내려가 공장 복구사업 정령을 요해하고 대책을 세우시오. 겸해서 강병철 기사의 러 폭발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오. 예. 장군님, 잠시라도 눈을 좀 붙이십시오. 벌써 며칠째. 나야 뭘합니까? 김책동무가 힘들 겁니다. 네. 날 원망하십시오. 아니, 장군님. 건국사업이 어렵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상보다 더 힘이 듭니다. 혁명의 길에 우여곡절이 많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묶어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 각계각층의 인민들을 이끌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대안까지 꼭 가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길에는 실로 넘기 어려운 10년이 가르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인민들을 이끌고 그 10년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자면 사람들이 밟고 건너갈 징검터를 우리가 피로서 빚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의무인 동시에 누구에게나 차려지지 않는 영예인 것입니다.